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하나 설정할 건데요. 현재 우리 2학년 학생들 전교생을 200명으로 가정하고 200명의 확통 중간 점수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둘 겁니다. 자, 200명 학생의 점수를 x라는 변수로 나타낼 거고 x1에서 x200이 데이터로 있다고 생각할게요. 점수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0명씩 표본 추출을 할 건데 20개 점수를 사실은 복원으로 추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치고 비복원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표본 크기를 20으로 해서 비복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복원 추출된 점수끼리 반을 구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비복원 됐는 게 사실은 랜덤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편하게 순서대로 나타낼게요. x1에서 x20까지를 20명 일반으로 하고요. x21에서 x40은 2반. x41에서 x60은 3반. 이런 식으로 하면 10반까지 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일단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0개의 점수를 뽑아서 반을 구성했을 때 이 반마다의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반마다의 평균을 자, 1반의 평균을 x1바, 2반의 점수 평균을 x2바, 3반의 점수 평균을 x3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각 구한 반평균들이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표본 추출을 했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을 의미해요. 표본 평균들이 10개 나오겠죠. 자, 이 표본 평균 10개를 일반적으로 x바라는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왜 변수인지는 알겠죠? 반마다의 평균이 다를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로 나타내고 x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각각의 반의 분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각각의 분산과 표준 편차도 반마다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고, 즉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고, 문자로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평균이 표본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또 무슨 뜻일까? 자, 쉽게 생각해서 지금 각각의 표본 평균, 즉 반평균 10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의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이 10개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호로 한번 써서 나타내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은 x바로 표현한다 했죠? x바의 평균이니까 1을 붙여서 2x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반평균 10반의 평균을 뜻하는 거니까 x1부터 x10바까지의 값을 10으로 나눈 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x1바, x2바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1반의 평균은 1반의 점수들 x1부터 x20까지의 점수의 합을 20개로 나눈 값이 1반의 평균이 되는 거죠. 2반의 평균은 또 2반의 점수 20개를 합해서 20으로 나눈 값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각각의 값은 20분의 각 학생들의 점수의 합이잖아요. 그럼 자, 이거를 10으로 다시 나누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결국 200분의 분자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의 합,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학생들의 점수의 합, 즉 200명 학생의 점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200명 전교생의 평균을 뜻하네? 근데 200명 전교생 모집단의 점수는 x라는 변수로 두기로 했는데 그러면 x의 평균을 의미하게 되고 x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보통 m으로 표현하죠. 결국 반평균을 평균 내면 결국 전체 학생의 평균이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표본을 추출한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면 모평균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렇게 반평균들을 평균 내면 전체 평균, 학년 평균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표본 평균을 평균 내는 것은 모평균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반평균 점수들. 이 그림 다시 봐볼게요. 각각의 반의 평균들이 있는데 이 평균들의 분산은 얼마가 될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200명의 분산과 20명씩을 모아놓고 평균 낸 값의 분산은 평균들끼리 비교하는 게 편차가 작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모분산보다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더 작을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 얼만큼 작아지냐? 직접 계산을 해보면 내가 20명씩 뽑았다면 20분의 1로 작아지고 30명씩 뽑았다면 30분의 1로 작아지더라.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주면 원래 있던 모분산에서 평균들끼리의 분산은 작아지는데 얼만큼 작아진다?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만큼 n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해서 문제에서 많이 적용을 하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알고 있으니 분산을 알고 있으니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복원이 아니라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구별되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복원 추출을 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 봤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표본 평균은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반평균을 의미하게 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반평균들의 평균이 된다. 반평균들의 평균. 그리고 반평균을 다시 평균 내면 결국 모평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가 표본 평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짓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표본 평균은 이런 의미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